K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셋째 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텔레비전과 신문은 거의 모두 자카르타 홍수 소식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먼저 자카르타 시내 침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계속된 우기철 장마비는 전 자카르타 시내를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뻘루잇과 까북, 정가랭 공항, 서부 자카르타와 땅그랑 남부, 그 외에도 우리 교민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클라파가딩 지역, 특히 침수 정도는 모이 아파트 지역이 심해서 아예 출입조차 하지 못한 채 물이 빠지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집중폭우가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카르타 시내가 전면 마비되고 만 것이죠. 이상한 것은 자카르타 북부 단중 프리옥 항구 지역보다 대통령궁 근처가 더 큰 홍수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때 아혹 자카르타 시장은 누군가 국가에 사보타지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단전이었습니다. 베렌이 아무 예고도 없이 2시간 동안 단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배수 펌프가 멈추게 되고 홍수 피해를 더 키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베렌 측은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시와 베렌이 설전을 한 끝에 배수 펌프까지는 별도 전선을 연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수 펌프는 정상 가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물에 잠겼던 현지 시민들 지역인 피부병이나 가려움증, 설사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침수되었던 지역에는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열이 난다든지 설사병이 나는 경우 즉각 인근 병원을 찾아서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코위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결과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귀국 즉시 자카르타 홍수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대책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라든지 싱가포르와 같은 해수면 이하 나라의 수리 체계를 조금이라도 벤치마크를 한다면 안 될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브루나이 다르살람을 거쳐서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 갔습니다. 그는 방문하는 나라마다 보고 느끼는 바가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프로톤 자동차 공장을 시찰하고 나서 말레이시아가 무척 부러웠나 봅니다. 즉석에서 프로톤 자동차 모델을 몹나스, 즉 모빌 나셔널 인도네시아 국민차 구상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의 국민차 구상은 곧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프로톤이 말레이시아 자동차라는 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이면 말레이시아 자동차냐? 하고 하는 이웃나라 경쟁 심리가 발동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이라면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뭐 때문에 판매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말레이시아 프로톤 자동차를 인도네시아 국민차로 선정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조코위 대통령은 한 발을 물러섰습니다. 즉 프로톤 자동차 인도네시아 투자는 국민차 개념이 아니고 사기업이 그냥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후퇴하고 만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 세피아 모델에 이어서 현대 자동차까지 인도네시아 국민차 개발에 뛰어든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코린도 모터스가 현대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말레이시아 프로톤 국민차 구상은 우리 교민들에게 부러움과 아쉬움을 모두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과 카페카 동향입니다. 인도네시아 정치권 혼란 상황은 이제 막 클라이막스에 이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BG 경찰청장 부정부패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판정 외부에서는 카페가를 지지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군가 카페가에게 테러성 전화 협박을 했다는 뉴스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즉각 테러범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은 팀 신밀라는 계속해서 카페가와 경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다 할 결과는 아직까지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도 무슨 이유인지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까엠페 야당을 이끄는 그린드라당은 창당 7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치 주도권을 다시 한번 쥐고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한국인 투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백화뱀이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더니 지난 2014년보다 대인도네시아 한국인 투자가 불쩍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화뱀이 다른 나라 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뉴스를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 교민들은 그런 뉴스보다는 노동 허가라든지 끼따스 등 외국인 규제를 풀어서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아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산 헌옷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헌옷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원래 헌옷이라든지 중고기계 혹은 중고 물품은 규정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네시아에 수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한국산 헌옷들은 모두 밀수로 들여다 판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시장에서 그런 한국산 헌옷이 팔리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천연 고무까지 동반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고무농장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한때 4만 루피아까지 치솟던 인도네시아 천연 고무 값이 최근에는 4천 루피아까지 10배나 폭락하고 있습니다. 천연 고무 값이 너무 하락하니까 조코이 정부가 고무 수매가를 올려줬습니다. 그 결과 5천 루피아대가 됐는데요. 그렇지만 일부 농민들은 여전히 고무 농장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은 당장 베어버리고 커피라든지 코코아 같은 유실수로 대체해서 심어야 할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시중 쌀값이 킬로그램당 1000루피아 정도 인상됐다고 합니다. 그 결과 IR64 인도네시아 표준쌀 중간 등급의 경우에 9,100원에서 9,200루피아에 거래되고 슈퍼 등급의 경우는 12,000에서 13,000루피아까지 인상된 모양입니다. 이유는 악천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쌀값 인상 추세는 오는 3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자 생산도 줄어들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북록은 쌀 재고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JCC에서 인도네시아 식량안보 서밋이 있었습니다. 이날 조코이 대통령은 식량안보는 곧 국가안보라는 입장을 밝히고 식량 증산에 힘쓰고 있는 농민들을 위로하고 기술 증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일본 기업들처럼 식량 증산과 관련된 비즈니스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000메가와트 전기 생산 인프라 건설을 앞두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우선 베렌츠 전기 수매 절차를 손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기업이 가스라든지 석탄 혹은 수력발전소를 짓고 전기를 생산하려고 해도 지금까지는 까다로운 베렌츠 규정과 낮은 전기 수매 가격 때문에 애를 먹어왔습니다. 그런 규정을 간소화하고 가격도 정상화하면서 신속하게 허가도 처리해 주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 발전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조코이 정부는 세무 공무원 급료를 2.5배 정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세무직 공무원의 급여를 인상해 줄 것이니까 부정부패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세무행정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교민들도 납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빼베베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빠작 부미단 방운안의 약자인데요. 부동산이나 토지에 매기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정부가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아주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라바야입니다. 앞으로 빼베베가 없어질지 아니면은 그냥 놔둘지 혹은 다른 수정안을 내놓을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북부 슬라웨시 소프탄 화산이 폭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북부 수마트라 까로에 있는 시나붕 화산이 다시 폭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단 근처 까로라는 고랭즈 농업지역에 인접한 시나붕 화산이 또 다시 폭발을 해서 도마도와 양배추 같은 고급 채소 농가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채소는 메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등으로 고가에 팔려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화산재가 덮쳐서 농사 자체가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끝으로 서부자와 찌아위 수까비 고속도로 공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고속도로를 놓는다고 계속 발표는 했지만 3번씩이나 연기하고 있는 찌아위 수까비 고속도로가 마침내 삽질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막 공사를 시작하는 구간은 찌아위에서 찌곤봉까지 15.35km 제1구간입니다. 이 구간 공사는 오는 2016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수까붐에 계신 분들은 좀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금주 인도네시아 뉴스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KTV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중에는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서로 인사 많이 나누시고 덕담 많이 나누시는 그런 즐거운 설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